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도 알 수 없고 날로 더 지능화되고 과격해지고 있는 테러. 전 세계 어디에도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 어디든 즉각 출동. 테러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2021 신속 대응여단 정찰대 박태현 중사라고 합니다. 저희 부대는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부대이며 평시에는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 불굴의 토지로 전 평시 다양한 위협에 맞서 신속 대응하는 제2 신속 대응사단 황금 독수리 부대 박태현 중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태현 중사가 있는 신속 대응사단은 2021년 창설, 막강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전시, 평시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부대입니다. 평시에는 대테러 작전, 대민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나로 우주 발사체 경호 작전은 물론 경북 울진의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해, 재난 상황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투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오늘 레펠 훈련할 건데 오늘 레펠은 창문틀 진입, 그다음에 합복. 거기서 이제 좀 숙달되면 이제 측면 레펠을 진행할 거고 화기 다 무장한 상태에서 다시 레펠 실습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신속 대응의 달인 박태현 중사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오늘 레펠 훈련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부를 진압하기 위해서 내부 소탕팀과 레펠 팀이 합조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대테러 교장 자체가 예. 맨 위에 있는 옥상에서부터 맨 아래층에 있는 틀을 밟고 진입하는 창문틀 진입. 왼쪽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그 기본 벽면이 있습니다. 검은 색깔. 예. 그 벽면을 밟고 자연스럽게 후면 강화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펠 로프에 특정 장비를 결합하거나 로프 자체만을 이용해 벽면을 신속히 내려오는 기술인데요. 지금 하네스 착용이라고 예. 이제 레펠을 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펠 훈련은 대테러 작전과 건물 점거, 건물에 고립된 인명 구조 등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날 레펠 훈련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의 건물에서 진행됐는데요. 레펠에서 로프는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로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중 3줄이네요. 예. 뒤쪽에 안전줄을 더 한 번 더 연결해서 이 줄이 풀리더라도 뒤에 안전장치가 있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든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로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데요. 로프 하강 결합! 로프 하강기 결합! 정면 서게! 이렇게 하강기에 로프를 연결해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오케이, 준비! 준비! 드디어 레펠 준비 완료. 첫 번째는 후면 레펠입니다. 준비! 다리와 몸을 90도로 만들어 L자로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게 레펠의 기본 자세인데요. 조금만 더 빠르게. 레펠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작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굿! 자, 다음! 오케이, 천천히. 이번에는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데요. 자, 2층 높이에서 측면으로 이동. 오케이, 주도, 이제 측면. 방향을 전환하고 시선과 총은 전방을 향해야 합니다. 오케이, 상체 좀만 더 숙이고, 팔 좀만 더 펴줘.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준비, 시작. 목표 지점에서 빠르게 몸의 방향을 바꿔 내부에 있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거랍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 더 숙이고, 상체 더. 오케이, 굿. 자, 원호복기. 자, 그대로 하강. 다들 레펠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케이, 굿. 긴장되는 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초창기에는 많이 긴장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숙달돼서 두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항상 할 때마다 그래도 저기 박태현 상사께서 여기서 안전도 확보 많이 해주고 하기 전에 몸도 많이 풀고 독려도 해줘서 지금은 매우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안전하게. 오케이, 굿. 자, 내려가고 더. 박태현 중사의 디테일한 지도 때문일까요? 다들 거침없이 하강, 방향 전환도 순식간인데요. 박태현 중사 끝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잠그고 반만 풀어줘야 돼. 이게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이게 안 풀려 내려가면. 알겠습니다. 로프 매는 방법부터 알려주는 달인. 로프를 제대로 매야 안전하게 레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하면 2번째 하는 겁니다. 아,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두 번째 하는 건데? 네. 자, 준비. 천천히. 살짝 올라와. 자, 내려갈 때 발바닥에 이 홈이 있잖아, 홈. 홈이 기둥이 된 상태에서 엉덩이만 내리면서 쭉 내려가야지. 니는 다리가 무게 중심 쏠려 있잖아. 다리는 디텐시 켜놓고 몸만 뒤로 쭉.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당. 네, 알겠지? 준비.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몸을 L자로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 파지 정확하게 펴지.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야지 로프. 너 그대로 내려가. 너 내려가. 야, 누가 그렇게 잡아래 파지법. 야, 빨리 뛰어올라. 알겠습니다. 승현아, 너 그럼 다쳐 진짜. 파지를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손바닥 안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더 위험해. 맞습니다. 그러면 작전을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예. 좀 어땠어요?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려갈 때 요령법이나 이제 파지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나 뒤로 쭉 제동 잡고 좀씩. 자, 천천히 가다. 놓는다. 박태현 중사가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갔는데요. 일어나. 다리 상이 풀어. 손에 좀 힘 좀 풀고 좀만 내려가. 쭉 내려가. 박태현 중사 끝까지 하강하는 걸 지켜봅니다. 본인도 계속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많겠어요. 형, 맞습니다. 이게 위험성 교육이다 보니까 항상 교육할 때는 좀 진지하게 좀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관으로서 그런 사건 사고가 없게끔 그렇게 교육을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더 고난도 기술인 창문 진입 훈련입니다. 2층 창문 내려가고 헬기바 있잖아. 그 위에 있잖아. 그 부분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돼. 아, 네, 알겠어. 건물 침투 시 문으로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을 통해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숙달해야 하는 훈련인데요. 거기서 이제 들어간다. 도움닫기 후 그대로 창문으로 진입. 좌우를 빠르게 스캔. 내부에 있는 적의 동태를 확인합니다. 오케이. 거기 굿. 자세 잡고 천천히. 창문 진입의 경우 점프를 하며 이동하는데요. 창문과 창문 사이 건물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손을 안 들 수가 없겠는데요. 괜찮네. 마지막으로 박태현 중사가 레펠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본보기로 딱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저도 연습할 겸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벽면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몸이 완벽한 L자입니다. 역시 달인이네요. 힘낼 때 자연스럽게 몸을 상체랑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로프 잡고 아래 자연스럽게 스캔 후 하나 둘. 20kg이 넘는 방탄복에도 날렵한 박태현 중사 정말 리스펙입니다. 평지를 걷는 건지 건물 벽을 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하강. 레펠의 진수를 보여주는 박태현 중사 완벽 그 자체입니다. 저희한테 모범이 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게 확실히 더 부드럽고 레펠을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고 정확히 더 잘 타는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렵게 했던 훈련이 레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좋게 저희들을 대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박태현 선생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모두 어떤 위협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박태현 중사. 어떤 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답니다. 이제 사격 훈련할 건데 오늘은 기동 사격하고 이제 SUT하고 S2 기반으로 IMT 사격을 할 거야 우리가. 우측 4발, 좌측 4발. 끝나면 바로 기동 사격.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바로 표적 뒤에 또 다른 표적이 있잖아, 맞지? 우리가 배운 거죠. 표적 뒤 식별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에 대해서 사격을 어떻게 사격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사격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라뇨? 그저 표정만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베테랑 임무 중에서 특히 멈춰서 하는 사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동하면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다 기동하면서 즉각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세션을 만들어서 오늘 사격 연습할 계획입니다. 신호 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동 사격은 한 자세를 유지하는 일반 사격과 달리 전방 기동을 시작으로 반좌양좌, 반우향우 등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표적과의 거리도 일정하지 않은데요.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적과 언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기동 사격 훈련을 하는 거랍니다.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만으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 교전 중 탄알집 교환, 총기 응급조치, 조정관 조작까지 훈련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답니다. 잘 맞지? 예. 다 나도 좀 실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이지 지금부터 100%를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 맞지? 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인원 위치하고 남은 인원들은 그 인원 본다. 부저 신호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기동 사격은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자, 표적부터 확인하고 어디 쏠 건지. 오케이, 굿. 바로 총을 장전, 표적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는데요. 방향을 바꾸면서 다시 장전.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자, 기동장하고 편집병하고 빠르게. 총기에 발생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훈련의 하나인데요. 실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하면서 표적지 20배라고. 자, 빨고.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리듬감 있게 탕탕. 정확히 조준하고 조준 안 하잖아. 실제 전투 상황이라면 총구를 잠깐이라도 아래로 내리는 순간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총구는 항상 전방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격 중 총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조화기로 바꿔 사격을 해야 합니다. 뚫어준다, 속도 뚫어준다. 안녕하세요. 이상 전진. 저건 한 발. 조준. 적발 성공. 이상의 전진. 조준. 지금 보시는 거 이제 표적도 많고 지금 보시면 저 뒤에 표적 같은 경우는 인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질이 나와 있는 인원은 또 선별 사격도 중요합니다. 뭐 총알이 나갔다 안 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기능고장이라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인원 또 신속하게 하기는 했는데 조금 늦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선 인질도 적도 아군도 혼재돼 있기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식별 제압해야 하는데요. 순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탄을 꽂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한 탄피입니다. 네. 이 탄이 걸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인원이 트랜지션에서 권총으로 사격을 할지 아니면 다시 주화기 탄알집을 교체할 건지 자기가 상황 판단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화기인 K1 기관단총에 사용한 탄피를 넣어 총기 기능 고장 상황을 대비 훈련하는 건데요. 기동 사격하면서 타이식 교환 사격할 건데 순간 상황 판단이 엄청 중요해. 알겠지? 네. 자, B 소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화기 기관단총으로 사격을 시작하는데요. 몇 발 쏘지 않아 기능 고장 발생. 바로 보조화기로 사격을 이어갑니다. 자, 룸 클리어 확인. 여기 클리어되면 화기 교환. 다시 타이식 교환하고. 두 번째 팀 출발. 이번 팀 역시 주화기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신속하게 보조화기로 바꿨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룸이 클리어된 상태잖아. 그렇게 안 급해도 돼. 정확하게. 훈련이 곧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반복적인 기동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달인. 그래야만 언제 어디든 국가의 부름이 있는 곳에 즉각 투입,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대처하려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탄 간에 항상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격 훈련 했는데 순간 내가 왜 셀렉트 조절이 좀 늦었지? 왜 좀 총기 파악이 좀 늦었지? 이런 거를 다 고벽을 다 꼭 생각하고 내일은 더 발전하는 그런 이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로 제2신속대응사단 정찰대를 이끌고 있는 박태현 중사.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인한 군인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데요. 처음에 저보다 멋진 간부님들이 많으셔서 그 간부님들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덧 이제 10년이 넘어가게끔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박태현 중사. 10년 군생활 동안 많은 교육들을 완수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이뤘답니다. 군복에 보니까 좀 패치들이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메뉴에 보이는 건 레인저, 그 육군 레인저라고 육군에서 전문 유격 인원들한테 주는 레인저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쿠버는 특전사 인원들하고 같이 스쿠버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 테러 QC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707 전입 교육을 받는 인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거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 뭐 카운터 테러는 초동 조치라고 이것도 707에서 아주 예전에 받은 건데 이것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어떤 예,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정찰대에서 대테러 임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끔 된 도움이 된 패치입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패치겠지만 여기에 도전함으로써 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체력도 더 많이 올라오고 또한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박태현 중사. 그런 박태현 중사도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저는 공수 교육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 운 좋게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남들과 다르게 좀 고소고문증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었어서 어렸을 때는 육교도 못 지나갈 정도로 좀 심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유리창이 뚫려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약간 많이 긴장합니다. 아직까지 긴장을 하는데. 근데 아까 전혀 고소고부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경우는 꽤 그런 걸 가능한지. 일단 제 와이프를 먼저 생각했고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자 했고 부끄럽지 않은 선배 그다음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려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작년에 공수교육을 수료. 올해 벌써 8번이나 강화 훈련을 했답니다. 군인 정신으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박태현 중사. 정말 뼛속까지 군인 정신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현충원에 지금 계십니다. 국가유공자에서 지금 집에 시계도 있습니다. 예. 군인이 되고 나서 제가 할아버지께서 군인이셨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제 할아버지의 뜻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불굴의 투지로 이겨놓고 싸운다는 201 신속 대응여단. 황금 독수리 부대의 막강한 전력의 기본은 체력. 강인한 체력을 위해 매일 뛴걸음을 한다는데요. 박태현 중사에게 특급 전사는 기본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답니다. 군복 항상 하시는 거예요? 예, 구보 같은 경우는 아침이어서 간단히 한 5km 정도는 인원들하고 기본으로 뛰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전에 그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근데 일과 시간 전에 운동을 해야 일과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 시간 전 운동, 구보가 끝이 아닙니다. 구보는 준비 운동에 불과한데요. 각자 10개씩 하고 내려오기. 달인이 이끄는 팀답게 이제 막 입대한 용사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팀원들도 다 특급 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턱걸이하는 자세만 봐도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박태현 중사 차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20대 장병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턱걸이를 저렇게 가뿐하게 할 수 있죠? 자세까지 완벽하게 말입니다. 하나. 턱걸이에 이어 팔굽혀 펴기까지. 그런데 아직 운동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운동인가요? 혹시 마지막 운동인데 이 타이어 할 사람 있습니까? 자, 가자. 오. 세상에 이렇게 큰 타이어가 다 있나 싶은데 이 100kg 타이어를 넘긴답니다. 야, 진짜 안 돼요. 야, 진짜 안 돼요. 진짜. 더 해봐. 한번 더. 잘 가겠습니다. 이건 박태현 중사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오, 저걸 단번에 넘깁니다. 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비를 착용한 인원의 무게가 100kg 정도라 임무 중 부상을 당하면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타이어로 단련을 한답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생각보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정찰 때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태현 중사처럼 가뿐히는 아니지만 정찰 때 모두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 증진을 위해 어떤 운동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데요. 정찰 때라는 팀원들 자체가 체력이 우수해야지만 전시 임무, 그다음에 평시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전사는 아니지만 특전사만큼 열심히 노력해야지 저희가 그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협에 언제 어디든 즉각 투입해야 하는 신속 대응사단.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훈련도 한다는데요. 이번 시간은 독도법 이론 교육하고 그다음에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도를 판독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해서 독도법을 배우는 거야, 알겠지? 여기 보면 OES 독도법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을 통해 지형 지물을 탐색하고 전술을 펼쳐야 하는 정찰대에겐 필수인데요. 저희 정찰대 인원들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든 어디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좌표를 판독하고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 시간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지가 되지, 맞지? 파지가 된 상태에서 감싼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하는 나침반처럼 장병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박태현 중사. 정확하게. 달인의 마음이 다 만들어진 뛰어난 팀워크는 대테러 작전 훈련 때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제 대테러 이제 내부수탄 훈련할 건데 오늘은 이제 구간별로 안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FTS 형식으로 처음에 침대점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퇴출까지 한 번에 쭉 일어나서 이렇게 훈련할 거고, 오늘은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끊지는 않을게. 실수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의 일부니까, 알겠지? 네. 테러범이 인지를 이제 구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 소탕하는 지금 훈련을 FTX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건물을 장악하고 인질까지 잡고 있는 상황. 테러범을 빠르게 소탕하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야 하는데요. 네, 간다. 지나가는 차량을 은폐물 삼아 은밀하게 건물 근처까지 이동. 각자 위치에서 사주 경계하며 입구까지 왔는데요. 입구를 개방하면 가장 앞에 있는 전방 경계조가 주위를 살핀 후 모두 진입. 달인의 수신호에 따라 이동을 하는데요. 발소리도 안 나게 이동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층에 적하고 인질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되어서 지금 신속하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1층 탐색을 마치고 2층으로 향하는 팀원들. 공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는데요. 테러범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실루! 확인한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요. 클리어! 다음 공간으로 이동. 오픈되어 있는 공간. 두 사람이 좌우를 경계하며 진입. 테러범의 흔적을 찾아 샅샅이 확인합니다. 오케이, 우측 먼저! 오케이, 좌측 클리어! 오케이, 아이들 발견! 보고한다! 화장실에서 급조 폭발물 발견. 표식을 통해 아군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지금 급조 폭발물이 발견돼서 지금 그 부분에 위험이 있다고 지금 아군들을 살리려고 케미컬 라이터를 지금 터뜨린 상태입니다. 다시 복도로 이동하는데요. 이제 2층에 남은 공간은 하나. 닫힌 문틈 사이로 테러범을 확인. 빛과 소음으로 테러범의 시야를 차단하고 진입과 동시에 사격 실시. 테러범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질을 무사히 구출할 때까지 상황은 끝난 게 아닙니다. 물 빼줘. 테러범 2명 사살된 상황. 지금 현 시합으로 인질 2명 데리고 퇴출하겠습니다. 이상. 건물을 완전히 벗어나야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 성공입니다. 오랜만에 연습했는데 우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쩔 수 없이 기본 계단, 기본 룸에다가 좀 간단하게 훈련했다면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원 간의 신뢰,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풋살 한번 게임 가려고 합니다.
축구로 팀워크를 돈독히 한다는 박태현 중사. 축구 좀 하시나 봐요. 많이 잘하십니다. 진짜 아, 많이 그래요? 잘하십니다. 아 그래. 하양이 혼내더라고요. 못하지는 않습니다. 축구 동호회 7년 차 날카로운 공격수 박태현 중사. 공과 하나가 된 듯한 발재간에 상대팀은 속수무책. 공이 박태현 중사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아, 골입니다. 골이에요. 제2 신속대응사단 정찰대원으로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박태현 중사. 앞으로도 굳건한 군인의 길을 응원합니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테러나 전시작전 같은 경우 제 등을 맡기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가 인원하고 작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항상 믿고 항상 소통하는 그런 팀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군인, 국민한테 믿음을 주는 군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충성!